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와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부터 완치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척추관에 압력을 가하여 누름으로 해서 신경이 눌려 허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에 마비까지 오는 증세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에 걸렸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부터 완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그냥 허리가 아파서 갔을 뿐인데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생소한 병명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마디 부분에서 돌기 비슷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뼈가 퇴화되면서 변형되어 자라는 골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허리의 신경을 눌러서 허리에 통증이 오고 마비가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행동을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강한 운동, 제가 좋아하는 마라톤,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관, 즉 허리에 될 수 있으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질환으로부터 벗어나서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제일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 계속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 자세가 오랜 시간 운행을 할 경우에는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로 오른쪽 발로만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른쪽 다리에 또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이 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타고 다니던 차가 오래된 이유도 있었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은 더욱더 새 차를 사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차들은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반자율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 반자율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되고 버튼을 조작하여 차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다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결국 허리에 무리가 전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반자율 자동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적어졌고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엄청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척추관 협착증도 그 증세가 심한지 경미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발병하는 그때부터 약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중등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증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허리가 전혀 안 아프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다리에 마비가 오던 증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반자율 자동차를 사서 운행한 것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이상 마라톤을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라톤이 너무 격한 운동이 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척추관 협착증에 제일 좋지 않은 운동이 격렬한 운동, 다시 말해서 마라톤 외에도 허리를 심하게 쓰는 역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운동도 있겠죠. 격렬한 운동은 허리에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포기를 하고 걷기 또는 걷기보다는 조금 빠른 속보 아니면 조깅 정도의 수준으로 운동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그것이 척추관 협착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의 골격을 옆에서 보면 S자로 굽어져 있습니다. S자로 굽어져 있음으로 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 S자 곡선이 일직선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받은 하중이 아래에까지 그대로 허리에까지 미치게 되고 그것이 허리에 결정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척추의 S자 형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의 척추관 협착증 완치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의자입니다. 보통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 위해서 푹신한 안락 의자를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자는 허리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서 의자를 딱딱한 나무 의자로 바꾸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는 앉기에는 불편하지만 허리에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나무 의자로 바꾸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체중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체중을 거의 10kg까지 불렸었는데 그 체중이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가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체중이 한 6kg 정도 빠져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움직이는데 허리에 부담이 많이 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체중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체중을 줄이신다면 척추관 협착증 등을 비롯한 허리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두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신으시고 남자분들도 키높이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처럼 척추관 협착증이 올 정도로 허리에 무리를 많이 가하신 분이라면
구두는 반드시 편안한 구두를 신으셔야 합니다. 굽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굽이 없는 구두도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적절한 굽을 가진 구두를 신고 운동화도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정도만 잘 챙기고 지키셔도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 정도는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우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또 자기의 본래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 웬만한 경우면은 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잘 지키셔서 척추관 협착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